안녕하세요. 지난번에 20, 21, 22대 총선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관련해서 댓글에 대한 답변하고 선관위에서 관련 영상이 올라왔길래 그 영상에 대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선관위에서 대수의 법칙 반박 자료를 올렸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교수님께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작위성이다. 근데 사전투표랑 선거투표가 무작위로 나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작위성이 없어서 사전투표랑 당일투표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21, 22에서는 맞아요. 근데 20대 총선에서는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뒤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사전투표랑 선거투표의 모든 조건의 성향이 동일해야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은 전남은 사전을 많이 했고 대구는 사전을 더 적게 했다. 그러니까 지역적 구성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지역적 구성이 다르면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될까? 이거를 제가 또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안 했을 거다. 그런 분들이 특정 정당을 더 지지를 많이 한다면 사전투표를 한 분들과 당일투표를 한 분들 사이에서 정당 지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21하고 22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게 아니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선관위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올린 영상을 보면 부정선거 팩트체크라고 해가지고 대수의 법칙을 사전투표랑 선거투표에 적용되기 어렵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21하고 22를 보면은 대수의 법칙이 깨졌어요. 제가 그거를 설명드렸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근데 20대 총선에서는 아니에요.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깨졌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댓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이게 이준석이 지적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 부분이 사전에서 민주당을 뽑을 확률, 사전에서 국힘당을 뽑을 확률, 그리고 당일에서 민주당을 뽑을 확률, 당일에서 국힘당을 뽑을 확률 이 비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같다고 가정한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조건이 성립하려면은 이게 성립이 돼야 이 조건이 성립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이 민주당을 뽑는 사건하고 사전 당일을 선택하는 사건이 독립이어야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데이터를 보면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독립인 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뒤가 이렇게 다 없어져요. 조건부 확률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20대 총선에서. 그래서 제가 20대 총선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2020년하고 2024년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당일투표를 해야 된다는 동료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선관위에서 말하는 3번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대수의 법칙을 또 간단하게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집단 뽑을 때 표본 집단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모평균에 수렴한다. 그래서 표본 집단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모집단 평균에 이렇게 점점 유사해진다. 그거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거처럼 하나의 선거구가 10만 개 정도 되는 모집단이 매우 큰 경우에는 10% 정도 되는 표본 집단만 뽑아도
모집단 평균하고 표본 집단 평균이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하나의 선거구가 10만 표 정도 되고 이 표본 집단 1이 사전이고 표본 집단 2가 당일이라고 할 때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1, 2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 요거랑 모평균이 비슷하고 또 요거랑 비슷하니까 이 사이에도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ABC당의 득표 비율, 당일에 ABC당의 득표 비율, 최종의 ABC당의 득표 비율이 거의 유사해진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률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댓글에서 써주신 게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표본 집단 1에 대해서 당별 득표 비율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게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집단에서 A당을 선택할 확률, 사전 집단에서 B당을 선택할 확률, 사전 집단에서 C당을 선택할 확률 이거예요. 이거랑 당일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은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표본 평균이 모평균에 근접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A당의 득표율 이게 전체에서 A당의 득표율 얘랑 거의 같아지는 거예요. 당일에서도 똑같이 당일에서의 A당의 득표율하고 전체에서의 득표율이 또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둘 사이에도 당연히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표본 집단이 모집단의 통계 특성을 대표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가 이런 식으로 수행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조건부 확률에서 독립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집단에서 A당을 선택할 확률하고 전체에서 A를 선택할 확률이 같으면 이 두 사건이 독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A당을 지지할 사건이랑 사전을 선택하는 사건이 독립이라는 거거든요. 똑같이 당일도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조건부 확률에서 이 D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같아지잖아요. 이 D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서 A 사건과 사전 사건이 독립적이라는 의미고 이게 이 대수의 법칙에서 표본을 선택할 때 무작위로 선택했다는 게 이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 D가 다 사라져서 이게 같아지는 거다.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본을 뽑을 때 이제 무작위성이 되게 중요한데 무작위성의 의미를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을 뽑는 예시에서는 표본을 뽑을 때 공 색깔과 상관없이 뽑았다, 독립적으로 뽑았다 이게 무작위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총선 예시에서는 모집단 한 개 선거구에 속한 유권자가 사전 당일을 선택할 때 정당 지지 성향과 관계없이 선택한다. 그러니까 사전이랑 당일 투표 선택 경향이 정당 지지 성향하고 상관없다. 독립적이다. 이게 무작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총선 예시에서. 동전을 던져서 뭐 사전 당일을 선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대수의 법칙에서 무작위성은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표본에서의 A당의 뽑을 확률이랑 전체랑 같고 그 다음에 당일에서 A당을 뽑을 확률이랑 또 요 A랑 같고 이걸 의미하는 거고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의 독립 조건이 이거랑 같은 건데 이 두 사건이 독립이면은 조건부에서 이 D가 다 사라져가지고 이게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요게 같아진다. 이 D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선 예시에서는 무작위성이랑 독립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예요. 사전투표랑 당일투표 선택 경향과 정당 지지 성향이 상관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0대 총선 데이터 가지고 이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20대 서울의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사전의 당별 득표율하고 당일의 당별 득표율이 거의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분포 차이의 분포를 그리면 거의 0에 온다. 그래서 하나의 선거구를 제가 그냥 스케일을 줄여서 예시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보시면
당일이 한 2고 사전이 1의 비율로 이렇게 투표를 했고 민주, 국힘, 국민은 각각 이 정도 득표수를 얻었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당일의 당별 득표율은 5대 3대 2고 사전의 당별 득표율도 5대 3대 2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별로 빼면 5 빼기 5는 0이고 3 빼기 3도 0이고 2 빼기 2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이라는 의미가 이 분포가 평균이 0에 온다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민주랑 사전의 사건의 독립 조건 요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케이스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전 집단에서 민주당을 뽑을 확률,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사전 투표수 10에서 그 중에 민주당 5, 이걸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0.5. 그리고 전체에서 민주당을 뽑을 확률, 이거는 전체 투표수 30에서 민주당의 전체 득표수 15를 이렇게 또 나눠주면 돼요. 0.5. 이게 같잖아요. 그럼 이게 독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성립을 하니까 독립사건이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 성향하고 사전 당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독립적이라는 거고 그 의미는 표본 집단이 모 집단의 통계 특성을 대표한다. 이게 대제법칙이잖아요.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식으로 나타낸 거에서 이 뒤가 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무작위성이 적용이 되니까 이 뒤가 다 사라지고 요게 성립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보면 민주당을 뽑을 확률 이거랑 표본 1에서 민주당을 뽑을 확률, 표본 2에서 민주당을 뽑을 확률 이게 다 같잖아요. 그 다른 정당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 모 집단의 통계 특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가 사전 투표랑 당일 투표를 선택하는 것과 정당 지지 성향이 상관없다, 독립이다, 대세법칙 적용된다. 이게 20대 총선에서 증명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댓글에서 이 두 개가 독립이 되니까 이 D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등식이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앞뒤를 바꿔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당별로 사전을 선택하는 확률인 거예요. 그거를 계산하면은 다 또 똑같아요. 전체에서 사전을 선택하는 확률이나 다 똑같아요, 이렇게. 당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유권자에 따라서 사전 당일을 선택할 확률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지지 정당에 따른 사전 당일 투표 선호 경향이 없다, 독립이다, 무작위성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무작위성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사전 투표, 당일 투표를 선택하는 거랑 정당 지지 성향이 상관없음, 독립임이 20대 총선에서 증명이 된 거고, 아까 댓글에서 이것도 똑같이 이 뒤에 조건부가 다 없어져서 이게 만족이 되는 거거든요, 등식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선관위 영상에서 지역적 구성이 달라서 대제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제를 좀 잘못 이해하신 건데, 이 하나의 선거구가 모집단이고 그 안에서 이제 당일하고 사전 집단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호남 케이스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별로 이렇게 득표수도 다 다르고, 요 앞 케이스랑. 그 다음에 사전 당일 퍼센트지도 제가 일부러 다르게 설정했거든요. 여기는 사전이 많고, 여기는 당일이 많게.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앞이랑 똑같이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이 독립 조건이 만족하는지. 보시면, 사전에서 민주당을 선택할 확률. 그래서 사전은 30표니까 30표에서 민주당을 선택하는 수 6이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0.2. 그리고 전체에서 민주당을 선택하는 확률. 이것도 전체 투표수 40이잖아요. 그래서 40에서 민주당을 선택하는 확률은 전체가 8개니까 이렇게. 그래서 또 0.2.
그래서 여기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독립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 분포가 거의 0에 온다. 그러니까 지역적 구성이 다르다고 해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요거 사전이랑 당일이랑 전체에서 민주당을 뽑을 확률 이거 계산해 보면은 호남 케이스에서도 이게 다 세 개가 같거든요. 이렇게 다 같죠? 그러니까 또 똑같이 표본 집단이 모 집단의 통계 특성을 그대로 대표하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도 사전 투표랑 당일 투표를 선택하는 거랑 정당 지지 성향이 없는 거가 증명이 되고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증명이 되죠. 또 호남 케이스에서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비율을 이제 확인해 보면 이 뒤에 독립 조건이 만족하니까 이 뒤가 다 조건 법률에서 없어져가지고 결국엔 이 등식이 만족한다. 독립 조건에 의해서 조건부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위성이 없어서 사전 투표랑 당일 투표의 대수의 법칙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 구성이 다르면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사전 투표랑 당일 투표를 선택하는 것과 정당 지지 성향이 상관없는 것, 그러니까 독립사건이고 무작위성이 유지된다는 거를 20대 총선 데이터 가지고 제가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총선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20대에 대해서는 되는 거고요. 근데 20대에서는 이게 됐는데 21하고 22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자연히 발생했다는 것이 선관위 주장이고 인위적인 조작이라는 것이 대통령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중에 어떤 게 맞냐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총선에서는 대수의 법칙 적용이 됐는데 21, 22에서는 왜 깨졌냐. 지지 정당에 따른 사전 당일 선택 경향이 생겼는데 그 왜 그러냐. 그래서 지지 정당에 따른 사전 당일 선호도 경향을 바꾸는 사건이 있었나? 그래서 이 댓글에서 이거를 얘기하셨는데 부정선거 이슈. 이게 2020년하고 2024년에는 당일 투표를 해야 한다는 동료가 있었다?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하나를 바로잡아 드리고 싶은 거는 부정선거 이슈는 21대 총선 개표 이후에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에 부정선거 우려가 있어가지고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당일 투표를 해야 한다는 동료가 있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20에서 21로 넘어갈 때는 부정선거 이슈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21에서 22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선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보면은 2020년 4.15 총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하고 그 다음에 민경욱 의원님이 선거 무효 소송 제기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 개표 이후에 부정선거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는 없었고 부정선거 이슈가 이때 있었고 근데 중요한 게 사전 당일 투표 비율의 증감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는 사전하고 당일 투표 비율이 2대8이고 이때는 4대6이고 이때는 5대5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당일의 투표 비율의 증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20대 총선에서는 지지 정당에 따른 사전 당일의 경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당을 지지하든 사전을 선택할 확률이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21하고 51에 가면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사전 당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에 따라서 사전을 선택하는 확률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전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졌거든요. 21하고 22에서. 그래서 20대 총선에서는 대수의 법칙 적용이 됐는데 22대에서는 이게 깨졌고 근데 이제 부정선거 이슈로 그런 거 아니냐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20에서 21 사이에는 부정선거 이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1하고 22에서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슈로
20대 총선에는 없었던 지지 정당에 따른 사전 당일 선택 경향이 21하고 22 총선에서 생긴 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그렇다. 21하고 22에서 대수의 법칙이 깨졌다.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아니라고요. 그래서 20대에는 적용되던 대수의 법칙이 21하고 22에서는 어떤 식으로 깨졌는지를 분석을 해서 왜 그렇게 됐나를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자연이 발생했다는 게 선관위 주장이고 인위적인 조작이라는 게 대통령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1 서울 데이터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까랑 달리 사전 당별 득표율에서 민주당이 거의 60%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당일에는 또 거의 반반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별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의 차이의 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민주당은 플러스 13%, 그 다음에 국힘당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됐다. 21하고 22 총선에서. 그래서 이거를 아까처럼 하나의 선거구 예시를 들면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튀어나오게 그렸는데 요 부분을 빼면은 이제 대세법칙 적용되는 케이스인 거고요. 요 부분이 더해져서 이제 대세법칙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민주당이 득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임의로 제가 더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독립 조건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에서 민주당을 뽑을 확률이랑 사전에서 민주당을 뽑을 확률, 당일에서 민주당을 뽑을 확률이 이렇게 다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 당일 선택과 정당 지지 성향이 독립이 아니게 되고 대수의 법칙이 깨졌다. 21하고 22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 수치를 그냥 그림에 표시하면은 요 수치가 요거고 요 수치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 당일의 민주당의 수치가 이거고 당일의 국민당의 수치가 이거예요. 그래서 67 빼기 50 하면은 플러스 17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17이고 이 예시를 제가 이렇게 간단한 하나의 선거구 예시로 들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예시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건 다른 정당은 또 평균이 0이다. 이걸 전국으로 보면 20에서는 대체적으로 대세법칙을 따른다. 0에 그래도 다 모여있다. 근데 이제 21하고 22를 보면은 너무 극명하게 보이잖아요. 민주당은 거의 플러스 12에서 11, 국힘당은 마이너스 11, 그리고 다른 정당은 또 다 중심에 거의 모여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상이 21하고 22에서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1하고 22에서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호남 제외하고 거의 225개 선거구에서 사전득표율이 당일 대비 11% 높아서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80% 이상을 승리를 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당일 대비 최종 결과를 계산해보면 민주당은 40개 더 넣고 22대에서도 50개 더 넣고 국힘당은 거꾸로 됐고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깨졌나를 보면은 호남 제외 약 225개 선거구에서 거의 동일한 수치로 당일 대비 사전투표율 민주당은 플러스 11, 국민당 마이너스 11, 이외 정당은 대주의 법칙 유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민주당이 각 선거구에서 사전 득표율이 높은 수치예요. 이 하나의 네모가. 이게 보면 거의 다 같잖아요. 모든 50개 선거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굉장히 힘든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위적으로 발생한 현상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동전을 200번 던져서 앞면만 200번 나오는 격이다. 선거구가 225개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해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20대 총선에서는 대수의 법칙을 따랐다. 근데 21하고 22에서는 호남하고 기타 정당은 다 대수의 법칙 따르는데 호남 제외 전국 22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은 사전에서 11% 높고 국힘당은 사전에서 11% 낮아가지고 이제 당이라고 최종을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40석, 50석씩 더 넣고 국힘당은 거꾸로 됐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타겟 정당이 보이고 타겟 지역이 보이고 타겟 경향이 보여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인위적인 조작 사건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선관위 주장에 대해서 대수협 적용이 안 된다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20대 총선에서는 인위적인 개입이 없으니까 대수협 법칙이 유지가 되고 21, 22 총선에서는 호남 지역은 또 대수협 법칙이 적용이 되고 이외 지역은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당일 대비 사전 득표율이 민주당은 평균 11% 높고 국힘당은 11%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다가 공감이 돼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넣은 건데요. 이제 이 댓글이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데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게 왜 대한민국 위험하게 하냐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회 측 대리인이 부정선거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한다